자리를 서서 하면 곤드레가 되겠나? 그렇지. 곤드레? 이게 몸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뛰고 재밌게 댄스를 추면서 해야 제 역할 다 한 것 같아. 저도 행복하고 본인이도 흐뭇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거 신고? 네네. 설마 그걸 신고 춤도 추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 정도는 신어줘야 연예인이. 그랬죠. 맞아요. 이 춤도 하이힐 신고 추면 조금 더 근사하게. 라인이 좀 달라지죠. 네, 네. 라인이 달라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힐 신고 뛰니까 그러다 보니 진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1, 2기라고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동기다. 네네. 예전에는 그럼 몇 센치까지 신어보셨어요? 예전에는 그게 저가 이제 몸이 아파도 네. 힐이 9cm. 오, 되게 높은 거 신었어요. 아유, 네네. 동기생. 그러다 큰일 나. 진짜 근데 그러다 큰일 나. 아 그래서 지금은 이기라 하니까 그래서 5cm로 지금은 좀 줄여가지고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을 뒤꿈치를 딱 들어보시면요. 그러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다리에 힘이 확 들어가게 돼요. 네, 네. 그래서 하이힐을 신으면 내가 긴장감이 생긴다고 그래서 하이힐을 포기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라인도 예뻐 맞아요. 보이는데 문제는 체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발과 무릎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힐을 신으면요. 다리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다리가 이렇게 뒤로 꺾이게 돼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아파요. 그러면 관절 연골에도 사이 연골에도 부담이 가고 요 앞쪽 슬개골 앞쪽에도 연골에도 자극이 가서 우리가 이거를 백니라고 그래요. 백니라는 말도 쓰고 무릎에 과신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릎이 뒤로 젖혀지게 되니까 무릎에 되게 굉장한 충격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강의하실 때만 하이힐을 신으시고 중간중간 발목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종아리 건강이나 무릎 라인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듣기로 두 분이 노래 말고 다른 공통점이 무슨 동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퇴행성 관절염이. 근데 이제 이 2기가 됐다는 건요. 1, 2, 3, 4에서 지금 2기까지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초기이긴 하지만 이미 관절 연골이 손상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1, 2기까지는 잘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되돌릴 수도 있고 증상을 잘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1, 2기에는 대부분이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힐 신으시고 바닥에서 손주랑 노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기가 되면요. 버스가 가버렸어. 그렇죠. 이제 못 타.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밤마다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에 변형이 나타나면서 자 이게 일상생활할 때 슬금슬금 신호가 나면서 불편하니까 생활에 제한을 받게 돼요. 제가 체크한 거는 아마 직업병인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어깨 관절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두 분이 이렇게 좀 약간 틀어져 앉아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 봤더니 마이크 노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물론 마이크를 잡겠지만 우리 또 관객을 호응하다 보면 과한 몸짓이 나오고 근데 그때는 내가 아픈 걸 잘 몰라요. 흥이 네, 근데 거기에 집에 오면 또 아까 밀린 일 또 저녁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로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이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이랑 제가 언제 친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언제 이렇게 저를 잘 아세요? 왼쪽이 주로. 그리고 왼쪽이? 네, 주로 왼쪽 무릎에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펴기도 이렇게 하고. 전 노래하면서도 막 이상한 몸 동작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동기인 게 맞긴 맞네. 맞나 봐요. 네. 아이고. 이게 이제 어깨가 이제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어깨에 있는 근육인데 이런 회전근개 통증이나 이런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팔을 들고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회전근개에 계속 염증이 쌓이고 파열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염증을 제가 보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셨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요. 관절 전체로 퍼지면서 관절이 쪼그라들면서 좁아지게 되는 오십견, 유착성 경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집에서 정성을 씨가 어깨가 아픈데도 집에서 팔굽혀펴기 하시고 철봉에 매달리고 막 이런 운동기구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 통증을 참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오십견이 악화될 수도 있어서 항상 이런 스트레칭은 아프지 않은 지점까지 하시고 그게 조금 좋아지면 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잘 참아야 좋은 거죠. 아유, 그리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잘 참고 살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해서 그런지 30대부터 요추 염좌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3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 후로 디스크까지 왔더라고요. 디스크는 진단받음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원 기간도 늘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수술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